요즘 나스닥을 보면 거의 개별 종목처럼 변동성이 네. 와 어마어마하던데요. 그게 이제 쉬운 장이 아닌 거죠 이제. 또 지난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실적 하나하나에 따라서 계속 그럴 수도 있고 당분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죠. 계속 말 그대로 실적 장세. 와 근데 뭐 그 페이스북 메타가 하루에 뭐 20몇 %씩 빠지는 거 보니까 아니 그 주커버그가 울었다는 게 국제 뉴스가 되더라고요. 20몇 % 빠지니까 울었다고 해서 울었대요? 그래서 나 그거 눈이 몰랐어. 어디서 빨갛게 충혈돼갖고 나타났대요. 근데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울었다고. 그게 국제적으로 토픽이 되더라고요. 안타깝네. 그죠? 많이 또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 고용지표 네. 아니 이게 시장의 예상치가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또 막 다르게 나왔어요. 예상치랑. 글쎄요 이게 고용지표라고 하면 네. 제가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임금 상승률이 정말 세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결국 그만큼 임금 상승률을 높게 가져간다라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임금을 써서 사람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러면 보통은 그만큼 기업들의 매출이 좋거나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게 이 임금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 안 넘어가네? 넘어간다. 네. 예. 자, 여기서 보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변동성 장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정은 10% 20% 정도인데 이제 거의 뭐 조정 폭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번은 그래도 막 쫓아가는 투자보다는 그 뉴스가 나쁘게 나왔었을 때 뭐 나쁘다고 하면은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자꾸 이제 긴축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면서 변동성이 있을 때 네. 하락할 때 사자. 네.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 말고. 음. 그래서 이게 고용 지표를 보면서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좋고 과거에는 그럼 그렇게 좋은 적이 있었냐 없냐. 그리고 해석을 그때 해야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네. 좀 비교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보시면은 어쨌든 실업 청구권자 수가 다시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주 평균 실업 청구권자 수는 쭉 떨어져서 20만 밑으로 떨어졌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25만 5천 명 정도 돼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완전 고용 수준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숫자. 어쨌든 이게 신규 고용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예상치가 15만이었는데 46만 7천. 그러니까 훨씬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게 참 예상치가 저것도 어차피 그 뭐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 어떤 뭐 평균 예, 별로 제가 생각할 때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센서스라는 네, 게 이게 참 중요하겠죠. 자, 이제 임금 시간 내 임금 상승률 상승률 추이를 봤더니 네. 드디어 이렇게 5점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확 튀었어. 7.1%가 나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1월 달이. 근데 여기 보시면 전달 대비로 12월 달이 상당히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전달 대비해서 오른 게 14%예요. 곱하기 12 하니까. 네네네. 정말로 많이 오르는 거죠. 연율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이만큼 확 튀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네. 드디어 이제 임금 상승률이 확 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기가 쉽게 꺾이다기보다는 오히려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임금 상승률로 이제 인플레이션만 우려하는 것보다는 약간 네. 소비 여력이 강화되는 걸로도 볼 수 있다. 네. 잠시만요. 하나만 좀 여쭤보고 올게요. 그라운드 스테이트님이 ISM 고용지수랑 왜 그리 차이 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ISM 고용지수가 아니라 ADP였던 것 ADP 같아요.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라운드 네. 스테이트님이. 그러니까 ADP는 매월 첫 번째 주 수요일 그리고 정부가 직접 발표하는 건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네. 때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 숫자가 차이가 왜 많이 나는지는 저도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자기네가 조사하는 거랑 네. 정부가 조사하는 조사하는 거랑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뭐. 네네네. 예,
전체 실업률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갔어요. 4%, 그러니까 3.8%까지 떨어졌다가 네.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4% 밑으로 떨어진 이 구간이 다 완전 고용 구간이에요. 사실상. 예, 사실상 3.8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이렇게 살짝 올라간 이유는 노동 참여율 추이가 이렇게 확 올라갔어요. 네. 기대했던, 네. 제발 바랬던 이 숫자가 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62.2에 있는 예. 이게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기다가 켰어요. 조금 더 올라왔죠. 62.2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가 코로나19 터질 때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63.4. 코로나 직전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63.4에서 확 떨어진 거죠. 사실 이것도 낮은 숫자예요. 저게 큰 차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적은 차이라고 봐야 돼요? 63, 4와 62는? 차이가 크죠. 큰 거예요? 네, 상당히 큰 거죠. 여기가 낙한 버블 때예요. 67.2니까. 원래 노동 참여율이 뭐 막 70% 넘고 막 이런 거는 아니네요. 67 가면 이건 그냥 완전 엄청난 화랑이지. 거의 1, 2% 포인트가 상당히 큰 펀더멘털 차이를 보여주는. 네. 자, 어쨌든 지금 이 고용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미국 진짜 튼튼하다. 네. 고용 시장 정말 좋다.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거는 미연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두 가지 다를 해야 되는데, 네. 첫째는 물가 안정, 둘째는 고용 시장 안정. 그렇죠. 고용 시장 안정은 이미 났어. 그죠? 네, 네, 이제 됐죠. 숫자 이 정도로 보고 있으면은 여기다 놓고 지금 고용 시장 안 좋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임금이 7점 몇 %씩 올라가는데, 네. 예, 이건 고용 시장 좋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4%대 실업률, 완전 고용 수준이고, 거기다가 노동 참여율까지 올라가.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이 빅테크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그 고용자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죠? 이게 시장 자체가 변해서 구조가 변해서 고용 시장의 구조가 변했다 막 이런 거. 예. 네. 어쨌든 고용 시장에서 노동 참여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일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만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노동 참여율이 낮으면 네. 그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었는데 거의 작년 한 3분기까지는 계속 그래왔죠. 예. 근데 지금 보면 노동 참여율도 올라가고 예. 이제 슬슬 사람들이 4% 미만이고 슬슬 이제 임금 상승률도 올라가고 일터로 예. 오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미연준은 크게 걱정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얼마까지 내가 올려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지금 판단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거나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시장이 끝났냐. 근데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여러 번의 그 의미를 두면서 네.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봐야 되는데 예. 대사하락장이 일어나려면 네.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어떤 그분 누구죠? 그레썸? 네. 네. 제레미 그레썸인가? 제레미 그레썸. 네. 그 아저씨가 S&P가 50% 부러진다라고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분의 말이 맞으려면 GMO의 말이 맞으려면 네. 요것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죠. 뭐냐면 6가지의 필요 조건. 고용 시장 화랑이 돼. 네. 그래서 소매 판매가 엄청나게 크게 늘어. 네.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엄청나게 빨리 가져오고 네. 여기에 이제 QT도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빨리 쿨다운해. 그죠? 그래서 경착륙으로 가는 거죠. 원래 경착륙이라는 것은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뚝 떨어지니까 네. 옛날 성장률 대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목 성장률이 10%였다가 명목 성장률이 5%로 뚝 떨어져 버리면 이게 경착륙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어날지 하는 걸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결국 그게 문제가 왜 되냐면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고용 쪽에서 비용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설비 투자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가 돼. 왜냐하면 매출이 안 일어나니까. 네. 그죠? 경기가 확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대세 하락장이란 말이죠.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진짜 지금 대세 하락장 시작된 거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근데 저는 이게 아직 안 나왔잖아. 예. 아직 이게 확실하게 살아나는 게 먼저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왔었을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영업 이익에 대해서는 너무 예. 과잉 투자, 그러니까 과잉으로 보고 있지만 네.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너무 낮게 보고 있다. 음. 예. 매출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다. 음.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기업이 뭐냐? 애플. 네. 애플의 매출 증가율이 11%가 딱 나와버리니까 도달했어. 와우, 그럼 예. 난리가 났죠. 네. 애플의 매출 증가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4, 4분기에 예. 매출 증가율이 훨씬 높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일 큰 놈이 많이 이제 끌어올리다 네. 보니 예.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 숫자에 대해서 소매 판매 및 소비 증가율에 대해서 너무 낮게 봤다라는 거지. 그죠? 가격 전가 능력에 대해서 네. 낮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먼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장은 쉽게 깨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를 좀 비교하자. 지금 이건 그냥 막 탁상곤론이라고 생각하실 테니까 네. 과거랑 좀 비교해 보자는 거죠. 과거에는 언제 뭐 금리 인상하기 전에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 적이 없었냐? 아니, 당연히 그랬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예, 고용이 안정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미 연준이 금리 올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1960년부터 70년대 시대. 예. 이때 보시면 임금이 훅 떠요. 그죠? 얼마까지 올라갔죠? 8%. 네. 지금하고 비슷한 모습이죠. 전년 대비 정말 안 인상률이죠. 좋았다가, 그죠? 완전 뭐 거의 뭐 0% 수준 및 1% 가까이 되다가, 전년 대비 인상률. 예. 네. 동기 대비를 쭉 했을 때 여기 훅 보니까 8%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 나오고 나니까 미 연준 금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죠? 요 회색 구간이 금리를 올렸던 구간입니다. 네. 요 구간에 몇 프로를 올렸냐면요. 3%포인트 올렸어요. 그 화면 오른쪽에 보면요. 네. 그 빨간 펜이랑 그 있거든요. 형광펜. 요거 그거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표기가 될 겁니다. 1차. 네, 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은 그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해서 네.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에 3% 올렸어요. 3%. 네. 3%포인트. 그죠? 음. 자,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가 그죠? 4%대로 다시 또 올라요. 8% 위로. 네. 또 살짝 떨어진 듯했다 또 올라요. 네. 이제 10%까지 올라갑니다. 자, 보면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수준이 몇 번이 나왔어요? 3번이 나왔죠. 저게 이제 60년대 중반 예. 2차 산업혁명 시대. 그래서 시장은 언제 깨졌냐면요. 여기서까지 고점을 찍고 깨졌어요. 그죠?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 그리고 여기서 깨지는데 이것도 깨진 게 50% 깨진 장이 아니에요. 얼마나 깨졌나요? 뭐 제 기억으로는 20% 정도 깨졌을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올라요. 예. 그리고 4차 급등이 또 임금 상승률 같이 나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빠지는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임금 상승률이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예. 금리를 다 올리고 나서가 끝이다. 암만 못해도. 네. 또는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것을 3번 보여주고 나면 끝나다. 이게 옛날이고. 요때 노동 참여율도 보시면은 58%대, 그죠? 에서 60% 이상으로 올라가요, 쭉. 그죠? 네. 예. 한 2%포인트 이상 올라가죠. 저 때는 뭔가 이제 고용 상황이 되게 좋았었던. 예,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예. 근데 이때도 보시면 58.5예요. 낮았죠. 우리 지금 아까 62.2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때가 이제 4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니까 예. 뭐 컨베이어 벨트 들어오면서 막 노동 참여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다가 네. 70년 예, 전이니까. 예, 그러면서 쭉 이제 고용을 써야 되고 예. 워낙 경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쭉 올라간 거죠.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 때고. 자, 그다음이 IT 슈퍼 사이클. 기억나시죠?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90년대 초반부터. 90년 초반부터. 네. 자, 이때가 뭐가 들어왔죠? 인터넷. 네. 인터넷에 처음 들어오면서 닷컴 버블이 만들어져 인터넷이 활성화됐을 때 요때. 그죠? 네. 보시면 그 사이에 1차 급등이 있어요. 그죠? 8% 위로 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금리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금리 올립니다. 그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에 2차 급등이 있어요. 예. 8% 근처까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 내려요 또. 아, 저 당시에. 예. 3% 올리고 3% 올렸어요. 네. 그리고 1% 또 내려요. 뭐 아무튼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네. 그러다가 또 여기서부터 또 3차 급등이 또 오니까 네. 또 올려요. 여기서 또. 99년
기억나요? 99년부터 2000년도 후반까지 올렸어요. 예. 자, 요때가 뭐죠? 닷컴 버블 때. 터질 때 99년 아니, 닷컴 버블 일어날 때. 예. 터지기 전. 예, 여기부터 꺼졌잖아. 네. 그죠? 2000년.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또 올라가죠. 자, 그러면 다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리를 다 올리기 전에 빠진 적은 없나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 예. 근데 요때가 그랬거든요. 요때가. 음. 왜냐하면 요때가 2000년 3월에 고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금리를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을 때 1% 올렸어요. 1%. 네. 1% 조금 넘게 올렸어요. 1.25.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0.5% 이상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로 계산하면 전체가 2%가 안 되는 금리 인상이었는데, 그죠? 네. 절반까지는 오르다가 남은 절반에서는 폭락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있으면 이거 봐라. 네. 예, 1%만 올려도 우리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면서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봐야죠. 외려 금리 인상의 어떤 뭐 구간 뭐 한 서너 구간으로 나눠서 본다면 왜냐면 초입의 장이 끝나지 않는다. 여기서 드디어 올리기 시작했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게 3% 먼저 올렸고 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렸나 하니까 1%또 떨어뜨렸다가 또다시 2%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럼 전체는 4%로 올린 거예요. 그렇죠. 전체 4%로 올렸고 언제부터 깨졌죠? 다 올린 다음에 전체로는 3% 올리고 깨졌죠. 4분의 3 지점에서 네. 3%지 포인트는 올려야지. 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4분의 3 지점부터는 좀 4분의 3이 아니라 네. 그냥 퍼센트지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게 비유하자면 네. 비유하자면 퍼센트 몇 프로를 올렸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 때는 근데 이제 90년대 후반이니까 지금이랑 절대 금리 수준은 좀 다를 수 더 있잖아요. 높다 하더라도 예.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왜냐하면 금리를 얼마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금리가 예.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퍼센트지로 계산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금리를 1%포인트 올렸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고 절대. 올해 2022년 연간으로 0.25씩 4번 올리더라도 1%포인트일 테니. 그때까지는 시장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렇죠. 심지어 더 보면 3%까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서 3%포인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 3%포인트라고 얘기했죠. 네. 예. 요 두 번은 3%포인트였어요. 끝난 게. 사이클이. 저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올렸으니까 3, 4%. 요때는 낮아요. 요때는 낮아요. 2차 산업혁명 때는 낮아요, 금리가. 오케이. 자, 어쨌든 그 다음은 요때도 보시면은 66%대에서 67%대 네. 초반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상당히 많이 이때가 가장 높았던 때예요. 노동시장 참여율. 참여율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예. 2002년부터 2008년 사이클이에요. 네. 네, 요때는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8%까지 못 올라갔어요. 6% 2차 급등. 여기가 7% 넘어갔던 게 2차 급등. 네. 그 다음에 3차 급등. 자, 기억나시죠? 자, 이때는 금리를 언제부터 올렸냐? 예, 이 1차 급등 올라가는 시기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죠? 이때에 올린 제 기억으로는 4%. 그죠? 네. 여기 다 올리고 나서도 시장 안 깨졌어요. 그죠? 네. 그리고 더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깨졌어요. 네. 그죠? 2007년, 2008년. 네. 그죠? 2006년 제가 생각하기엔 중순까지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1년 넘게 더 갔죠. 네. 자, 이때는 4%나 올렸는데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네. 또 이번에 세 번째로 보더라도 금리를 이제 겨우 1%포인트 올리고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지금 대사락장이 시작됐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노동 참여율도 막 떨어졌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뭐 보시면 그렇게 큰 폭의 올라감이 아니죠. 1%포인트도 안 돼요. 네. 오히려 또 떨어져요, 다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노동 참여율 플러스 알파, 임금 상승률 같이 맞물려야 되고 네. 올리는 폭이 그게 맞물릴 때는 3%.
안 맞물릴 때는 3%보다 4%, 뭐 이런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죠? 자, 그럼 가장 최근 한번 볼까요? 가장 최근. 이게 이제 2000년대 사이클이죠. 2010년대 사이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겁니다. 예. 이때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양적 완화까지 시작했던 때. 그죠? 네. 자, 보면 1차 급등.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1차 급등이 6%까지 올라가요. 그죠? 2차 급등은 거의 8%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3차 급등이 또 6%까지 올라갔어요. 네. 금리 여기서 건드립니까? 안 건드려요. 2014년. 예. 네. 계속 어쨌든 경기 괜찮다고 하고 임금이 이렇게 늘었는데 안 건드렸죠. 네. 언제부터 건드리냐? 늦게 건드렸죠. 2015년 15년 말부터 예. 여기까지. 그죠? 2018년. 그죠? 네. 그리고 요때도 임금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6%를 못 깨요. 그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금리 올린 게 2.25예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2.25밖에 안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 무너지는 장이 나오더라도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 2018년에 나스닥이 얼마나 빠졌죠? 23.9%. 2018년에. 예. 예. 그러니까 부러지는 장이 아니었어요. 음. 지금 19.2% 빠졌으니까 비슷한 거죠. 그죠? 네. 그죠? 금리를 올리고 나서도. 근데 작게밖에 안 올렸으니까. 그리고 계속 막 이어졌잖아요. 네. 언제 부러지는 장이 나왔냐? 코로나19 때문에 부러지는 장이 나왔지. 그렇죠. 근데 그 코로나19는 이 경기 사이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관한 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높고 금리를 3%포인트 가까이 올리고 해야지 50% 부러지는 장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지금 1960년대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 2010년대까지. 지금 근데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 저인플레이션 시대에 올라갔던 것도 보시면 노동 참여 올라간 것도 겨우 1%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지금 금리를 작게 올리고 그죠? 게다가 이 노동 참여율도 1%밖에 안 올라가고 네. 요렇게 됐던 이유는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이 깨지는 게 안 나온다는 거죠. 깨지는 게 올라갔다 쉬었다가 올라갔다 쉬었다 이게 계속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빠질 때 폭이 많이 생각해야 20%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코로나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 인위적으로 더 만들어낸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네. 드디어 처음으로 임금 상승률이 7%대로 올라갔어요.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거죠. 네. 2010년대부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처음으로 이제 1차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과거 예로 비교를 하면 네. 1차 급등 일어나고 또 떨어졌다가 2차 급등 일어나고 또 떨어졌다가 그게 3차 반복되는? 급등 갔었을 때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금리는 1차 급등이 일어나고 올리기 시작하죠. 네. 아까 전에 사이클도. 예. 그럼 그때부터 몇 프로 올린다고요? 3% 3, 올리면 끝. 근데 여기에 좀 더 짧게 보자면 2%는 괜찮다. 왜? 근데 왜 좀 짧게 볼 수 있냐면 이 노동 참여율이 지금 바닥 대비해서 벌써 2%포인트 올라왔다라는 거죠. 요건 센 거잖아요. 네. 예. 앞으로 더 올라가서 63.4를 뚫을 거예요. 노동시장 참여율이 예. 코로나19 터지기 전 숫자. 회복할 거다. 네, 더 예. 올라갈 거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62.2니까 1.2%포인트나 더 또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3%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 금리 올리는 거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장이 부러지는 게 타이밍이 시작되는 게 대사하락장이 시작되는 게 네. 임금 상승률이 8%씩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한 3번 보여줬을 때 네. 거기에 그 과정에서 금리를 2%포인트 이상 2.5%포인트 이상 올렸을 때 그때부터는 끝난다라는 거죠. 약간 좀 3%보다는 더 좀 빨리 보더라도 2%까지는 당연히 괜찮아요 봐야지. 그게 또 펀더멘탈로 비교하면 예. 이런 거죠. 2% 올려서 적정 가치를 구해봤는데 네. 그죠? 금리가 올라간 만큼 적정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 계산을 했을 때 2%를 올렸다 하더라도 나스닥의 적정 가치는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 점도표가 이제 12월 음. 점도표였는데 그때 보면은 2024년까지였던가요? 장기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찍은 것들이 상당히 한 2.5였죠.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점도표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2024년까지도 이 시장은 부러지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걸까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예. 금리를 그렇게 많이 안 올리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금 상승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 네. 인플레이션도 1년 안에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금리를 2%, 3% 안 올리고, 예, 뭐 한 2% 올리는데 2년이 걸려요. 그렇다면 예. 또 그리고 시장은 또 더 좋을 2% 수도 있고. 올리고 나서 예. 1%더 올리는데 0.5% 올리는데 또 예. 한참 더 걸려. 그러면 그게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정확한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리미리,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은 실적이 깨지는 거 보고 빠져도 나와도 된다. 물론 이제 과거 실적이라 할지라도 음. 근데 이번에는 뭐 빅테크 기업들 비롯해서 실적들이 다들 네. 물론 뭐 어마어마했고. 깨지는 종목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예. 안 깨지는 종목도 있고 하지만 근데 또 나스닥은 또 이제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체 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포진을 해 있다 보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2022년 A 찬스를 잡아라. 미국 증시의 투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국 투자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똑같은 방법을 다른 국가들에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한 국가를 들여다보는 방법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국가들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